안녕하세요, 최우선입니다. 네, 오늘은 이 M3 프로가 들어간 맥북 프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 폼팩터 같은 것들은 M1 맥북 프로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역시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프로세서에 있겠죠. 사실 외관이 완전히 안 바뀐 건 아니고요. 이 알루미늄 케이스 소재가 좀 바뀌었는데 이게 확실히 지문이 좀 덜 묻고요. 땀이 끈적끈적거리게 좀 묻는 느낌이 좀 적긴 해요. 겨울이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M2 맥북 에어랑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표면 재질이 조금 더 매끄럽고 좀 뽀송뽀송하게 닿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M3 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M3 칩이 상당히 좀 빨리 나온 것 같아요. 보면은 사실 이제 18개월 정도 M2 프로세서가 2022년 6월 WWDC에서 맥북 에어와 함께 처음 공개됐으니까 사실 18개월, 1년 반 만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전에 M1에서 M2 넘어올 때도 좀 비슷했죠. 그런데 이 기기가 나오는 순서가 바뀌면서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개 제품이 나오면서 좀 빨리 나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M2 프로 그리고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가 2023년 1월에 나왔고요. 이 M3 라인 들어간 제품이 23년 10월에 발표되고 12월에 이제 국내에도 출시가 됐으니까요. 정말 짧게 두 가지 제품이 나온 거죠. 순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눈여겨볼 부분은요. 제품의 라인업 구성이 이전이랑 조금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칩을 어떻게 설계 구성을 하고 또 그 칩들을 어떻게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하나는 맥북 프로에 들어가는 M3 칩, 그리고 M3 프로에 들어가는 메모리입니다. 먼저 14인치 맥북 프로의 기본 프로세서가 M3가 처음 들어갔죠. 프로에 왜 프로나 맥스가 아니라 그냥 기본 칩이 들어갔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M3 칩의 성능이 꽤 좋아졌어요. 이 CPU의 단일 코어는 이전 세대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이 멀티코어 성능도 M1 프로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픽 성능은 코어 개수랑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작업들이 여전히 기본형 M 시리즈 프로세서에서 충분히 돌아간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 걸리는 게 있죠. 아마 곧 이제 맥북 에어가 나올 텐데 거기에도 이 M3 칩이 기본 칩이 달려 나올 건데 M3가 들어간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랑 무슨 차이냐라고 하실 거예요.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냉각 시스템이죠. 이 맥북 프로에는 팬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맥북 에어에는 아예 냉각 팬이 없는 팬리스 구조죠. 그래서 팬 없이 조용히 가볍게 쓰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작업에서는 아마 같은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같은 성능을 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성능 작업들, 동영상 인코딩이나 3D 그래픽 작업, 게임 같은 것들을 오래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일을 많이 하면 프로세서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클럭을 내리죠. 냉각팬이 없으니까요. 이걸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능이 쭉 유지가 되다가 좀 또 떨어졌다가 또 괜찮아지면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널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못 쓸 정도로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닌데 그게 길어지면은 어쨌든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쉽죠. 그게 물론 유튜브 영상 10분짜리 이런 거 만드는 정도라면은 거의 스로틀링이 일어나지 않고 일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일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조금 성능에 격차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냉각팬이 있으니까요. 필요할 때는 팬이 돌면서 칩을 식혀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칩을 쓴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계속 같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폼팩터가 이 디자인부터 확실히 다르죠. 저는 맥북 프로는 다른 것보다요. 이 디스플레이 하나만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20Hz 주사율의 미니 LED로 이게 LCD지만 OLED 못지않은 그런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옆면에 HDMI나 SD카드 어댑터도 사실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스피커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 M3 칩이 맥북 프로 14인치 기본 모델에 들어오면서 14인치와 16인치 사이에도 어느 정도 또 간극이 생겼습니다. 14인치는 기존에 이제 16인치랑 크기만 다른 모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14인치는 맥북 에어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이 필요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조금 가볍게 쓰고 싶은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고요. 이 16인치는 진짜 모바일 워크세션까지 커버하는 그런 걸로 이제 제품 라인업이 나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명맥을 이어오던 13인치 맥북 프로 역할이 완전히 이제 14인치로 흡수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기술적인 건데 이번에 애플이 M3 프로에 도입하는 메모리는요, 기본이 18GB입니다. 그리고 따로 확장을 해서 36GB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낯선 숫자
비싸죠. 보통 메모리는 2의 배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8GB, 16GB, 32GB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보통 이 메모리는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 개의 메모리가 한 조가 되는 건데, 뭐 많게는 쿼드 채널까지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PC에서는 듀얼 채널을 많이 쓰죠. M1, M2 그리고 M3까지 애플의 기본 프로세서는 듀얼 채널로 64비트 듀얼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M2부터는 이제 한 채널이 초당 50GB를 읽고 쓸 수 있어서 기본 칩들은 1초에 100GB 정도를 읽고 쓸 수 있는 성능대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성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M2 프로는 이제 4채널로 기본 칩보다 2배 성능을 냈고요. 뭐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비트수를 높여갖고 4배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메모리 구조 때문에 용량이 좀 작더라도 굉장히 넓은 대역폭으로 충분한 성능을 내줬던 게 이 애플의 프로세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대역폭의 메모리 덕분에 용량은 사실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성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M3 프로는 조금 특이합니다. 초당 150GB 대역폭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 M2 프로 같은 경우에는 초당 200GB 대역폭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줄었죠. 이거는 메모리가 3채널로 운영된다는 얘기죠. 칩도 보면은 3GB, 6GB, 12GB 이런 칩들을 이용해서 칩을 구성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메모리들로 이제 구성을 하면 뭐 메모리 6GB씩 3채널로 18GB 아니면은 또 12GB씩 3채널로 36GB가 되는 식이에요. 이런 좀 오묘한 구성은 M3 Max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M3 Max 기본형은 초당 300GB 대역폭이거든요. 이것도 3채널로 움직이는 거예요. M3 프로랑 그래도 2배의 성능이 차이가 나죠. 이건 M3 프로가 64비트 3채널로 운영되기 때문이고요. 또 맥스는 128비트 3채널이기 때문에 딱 2배의 대역폭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M3 Max도 보면은 기본 용량이 36GB고요. 이게 확장을 하면 96GB로 나옵니다. 12GB 3채널, 32GB 3채널인 거죠. 그런데 M3 Max의 고급 모델은 이전과 똑같이 128비트 4채널로 해서 초당 4GB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100GB, 150GB, 그리고 300GB, 400GB 이런 식으로 4가지 메모리 대역폭이 3가지 칩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스펙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M3 프로와 맥스 기본형이 기존의 M2 시리즈보다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수치는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스펙이나 벤치마크를 보면은 시스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스템 전체를 보지 못하게 좀 눈을 가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어떻고 메모리는 어떻고 스토리지는 어떤지 뭐 이렇게 나눠서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입하는 건 이 전체 시스템인 거죠. 애플은 이렇게 세대를 딱 넘어갈 때 라인업의 위치를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번에 좀 큰 변화라고 보는데 이게 부품이 아니라 제품의 위치를 조금씩 만지는 거예요. M1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용량, 대역폭 같은 것들이 다 2배씩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칩을 여러 가지 만들 여력이 없다 보니까 뭐 코어 구성도 여러 가지 설계가 아니라 내부에서 코어를 한두 개씩 이제 죽여갖고 기본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코어 GPU를 뭐 하나를 죽여서 7코어 GPU로 기본 모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이거는 아마도 이제 수율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뭐 부실한 코어 한 개 정도 죽여서 별도의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도 뭐 나머지 코어들은 문제없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죠. 이거는 프로세서 업계가 오랫동안 써온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M2가 나오면서부터 칩 내부 구조를 조금씩 세분화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이 칩 구조 자체가 모듈러 타입에 좀 유리하도록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CPU, GPU 코어를 원하는 대로 구성해서 넣을 수가 있고요. 또 메모리 채널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처럼 이제 칩넷 구조까지 딱 붙일 수 있는 구조까지 준비해둬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칩을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게 메모리가 3채널이 들어가면서 좀 이전 세대보다 칼질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더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벤치마크 테스트 성능도 보면은 M2 프로에 비해서 M3 프로는 눈에 띌 만큼 성능 차이를 냅니다. 물론 메모리를 올려서 성능을 더 높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라인업을 좀 완만하게 다 가져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뭐 M2, M2 프로, M2 맥스 사이의 이 간극보다는 이번 M3 와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배열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애플은 어쨌든 간에 M2 프로보다 M3 프로가 더 빨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긴 합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를 좀 볼까요?
뭐 긱벤치 테스트 결과들을 보면요, 맥북 프로 M3 프로는 이 싱글 코어 성능은 M2 울트라보다 높게 나와요. 이건 M3의 고성능 코어 자체가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M3 프로의 멀티코어 성능은요, M2 프로 그리고 맥스보다 조금 높아졌어요. 예. 이건 코어 개수로 밀어붙이는 울트라에 비할 건 아니지만요, 적어도 이제 M3 프로가 M1 울트라 코어까지 올라왔다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두 세대 만에 이렇게 된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M3 맥스는 CPU 성능을 또 이전보다 더 끌어올렸습니다. 코어 개수를 늘린 게 가장 유효해요. 14코어가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0코어 들어간 M1 울트라보다 빠르고요. 24코어 M2 울트라랑 거의 맞먹는 CPU 성능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코어 개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개별 코어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고성능 코어가 4GHz까지 이제 클럭 스피드를 올렸고요. 또 구성도 이전보다 고성능 코어를 더 많이 집어넣으면서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높아진 거죠. 이거는 아마 뭐 미세 공정에 대한 이슈도 있을 거고요. 또 그러면서 열이 좀 덜 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성능의 코어들을 많이 넣고 클럭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미세 공정이 새로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이기도 하죠. GPU 성능도 보면요, 이제 코어 개수가 여기서는 확실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M2 시리즈랑 비교하면 코어 수 많은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비슷한 기준으로 봐서도요, 어쨌든 코어다 성능은 뭐 GPU도 CPU도 조금씩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성능을 봐서 이 메모리가 뭐 발목을 잡는다거나 뭐 병몰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메모리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맥의 메모리 구조는 매우 빠르기도 하고요. 또 이 초당 100GB씩 읽고 쓰는 듀얼 채널로서도 사실 현재 뭐 PC도 그렇고 이 맥도 그렇고 이 프로세서 성능으로는 그렇게 아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프로, 맥스, 이제 울트라로 올라가면서 메모리가 굉장히 커지죠. 보통 요즘에는 시스템 메모리보다 이 그래픽 메모리를 키우는데 한계가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메모리에 올려놓고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큰 그래픽 메모리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는 이 GPU 작업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이 통합 메모리 구조가 이제 메모리 하나를 놓고 CPU가 GPU가 같이 쓰니까 뭔가 GPU가 처리할 것들이 뭐 그래픽 메모리로 이제 복사되는 과정 없이 그냥 CPU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거기에 GPU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칩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CPU가 필요한 메모리 용량이나 대역은 사실상 뭐 듀얼 채널로 들어가는 M3의 것도 이제 충분하고요. 이 GPU 작업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인메모리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점차 더 빠르고 고성능 메모리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맞는 거죠. 물론 뭐 M3 프로도 초당 200GB 메모리였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뭐 그 정도 이상의 대역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맥스로 넘어가는 게 더 맞고, 그에 맞는 GPU 코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구입하시는 분들은 별로 걱정 없이 M3 프로 골라도요, 손해본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용량이 기존보다 뭐 한 2GB, 4GB 이렇게 좀 늘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더 프로 라인업에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애플의 이 M 프로세서 시리즈는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고요. 또 몇 가지 칩 종류를 두고 그 안에서 변조를 해서 다양한 상품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스펙을 뜯어보는 것도 물론 재미있긴 하지만요, 이 애플이 얘기하고 또 판매하려는 거는 이 완제품, 이 상품이고요. 또 그거를 나누는 방법이 뭐 칩 구조를 바꾼다거나 뭐 폼팩터를 바꾸고 냉각 시스템으로 또 차별성을 두면서 나름 선택의 여지를 두는 거고요. 그 구분이 점점 좀 명확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사야 되냐라고 고민하실 텐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음에 다 답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선택이 너무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 기본형을 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성능이 아쉽다, 목마르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칩을 중심으로 이미 더 고성능 제품들을 보시겠죠. 근데 이걸 사도 성능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은 거의 기본형을 쓰셔도 큰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특히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써보면서 굉장히 작업도 편하고 성능도 좋고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지만, 사실 좀
무게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 자칫 사두기만 하고 무겁다고 해서 이제 두고 데스크톱처럼 쓰고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외부 활동이 없다고 하면은 차라리 데스크톱 라인을 고민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은 14인치 라인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13인치 맥북 에어보다도 14인치 맥북 프로 라인이 조금 뭐 가격은 좀 더 있지만 충분히 그만큼의 이 폼팩터가 주는 가치가 더 있어서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M3로 나오면서 굳이 M3 프로치까지 필요 없는 분들도 조금 더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간극이 좀 좁게 촘촘하게 생기는 부분들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품 선택에 대해서는 뭐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그걸로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맥북 프로 그리고 M3 프로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